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7조 6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해서요 70% 이하의 가구당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여당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들과 약속한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요 예산이 총 13조가 들어가는데요. 7조 6천억의 정부안, 그리고 13조의 여당안, 결국 어떤 안이 수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정부에서는 줄곧 7조 6천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납부 기준 하위 70% 이하에 대해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당에서는요 선거 기간에 국민께 약속드렸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 100%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 기준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원칙적인 부분은 결정했지만요.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범위와 대상도 확정짓지 못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100% 지급한다라는 안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나이나 소득, 가구수, 지역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구별 특성을 감안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그 기준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정부안에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현재의 기준인데요. 5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서 추가해서 줄지 아니면 100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한정해놓고 그 이상을 주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줄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조 예산 규모를 볼 때는요. 가구별로 지급을 할 때 5인 가구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요.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13조라는 예산으로 나이, 소득, 가구,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4인 가구는 변화가 없지만요.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는요.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5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13조라는 예산을 우리나라 총인구 5,178만 579명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요 25만 1,059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니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부안에서 소득 하위 70% 1인 가구 40만원을 받는 분이라면요 25만원으로 15만원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2인 가구는 6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50만원으로 10만원이 줄어듭니다. 3인 가구는요 80만원에서 75만원으로, 4인 가구는 100만원에서 그대로 10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5인 가구부터는요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던 정부안에서 125만원으로 25만원이 늘어납니다. 6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50만원이 더 늘어나서요 15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7조 6천억의 예산, 그리고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13조 추경 예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정부에서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국방비를 삭감하거나 다른 해외 원조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짜고 짜내어서요 이번 예산을 준비하겠다는 것이고요. 여당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 외에 추가해서
국채를 발행하자라는 뜻입니다. 국채, 그러니까 빚을 내자는 뜻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면요. 정부에서는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참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공무원 인건비에서 6,900억 가량을 줄여서 예산으로 활용하는데요. 여기에는 권장 휴가 확대나 연가 보상비 전액을 절감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채용 시험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라고 해서 공무원 인건비에서 약 6,900억 가량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금리가 하락되고 유가가 하락되었던 차액분에 대해서 4,900억 정도를 편성하고요. 그리고 국고채 이자나 유류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 재난지원금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방예산에서 설계나 공사 발주 일정을 조정해서 예산을 줄이고 항공장비 정비사업이나 기동장비 정비사업에서도 예산을 줄이겠다. 그리고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계약 일정을 변경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예비군 훈련 연기에 따르는 예산을 줄이겠다 해서요, 약 9천억 가량을 줄여서 이번 재난지원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사업과 전동 차량 구입비, 울산 신공항 공사 일정을 변경해서요, 약 5,800억 정도의 SOC 사업에서도 예산을 줄여서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고요. 해외 봉사단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을 제공하는 ODA 자금도 약 2,600억 원 가량을 절감해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요, 상하수도 사업이나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지원, 수질 개선 시설 사업을 줄여서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 또 농업 분야, 산업 분야, 교육 분야, 기타 분야에서도 예산을 줄여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이런 기금 재원으로 1조 2천억을 편성해서 총 7조 6천억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지급을 할 경우에는요, 지방정부의 분담금을 약 2조 원 정도 책정을 해서요, 전체 금액 규모는 9조 6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13조 원은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기존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7조 6천억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 되는 지방분담금 2조 원을 더해서요, 국채를 3조에서 4조 정도 발행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13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3조를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누게 되면 개인당 약 25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야당에서는요,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요, 정부안이 통과될 가능성과 여당안이 통과될 가능성 두 가지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안이 통과되든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이 통과가 되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정부나 여당에서는요, 4월 2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29일 통과됐다면요, 다음에 이 예산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지방분담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안을 확정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를 열어서요, 승인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 공고 이후에 신청을 받고 나면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니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5월 중순 또는 5월 말까지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요, 신청과 지방 이전, 심사 이런 기간들을 대폭 줄일 수 있는 100% 지급안을 내세워서요, 최대한 5월 말까지 가지 않고 5월 중순 이전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안이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70% 이하의 분들에게 주자라고 하는 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인데 반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안이 통과된다면요, 5인 가구, 6인 가구 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과 범위를 정할지에 대해서도요 또 다른 복잡한 행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급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인당 기준으로 한다면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까지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4인 가구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5인 가구 이상부터는요 125만원, 150만원, 175만원, 200만원 이렇게 25만원 단위로 계속 한 사람씩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가구원 수가 작은 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은요 다자녀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만큼 지금처럼 아이 낳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마저 더 돌아가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안과 여당안이 부딪히면서 이런 잘못된 결과,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면요, 이것은 정부와 여당 사이 그리고 국민들 간에 또 다른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에서도 많은 안전판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겠지만요, 만약 여당의 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을 놓치고 통과를 시킨다면요, 현재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에서 나오듯이요, 정말 긴급하고 신속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빨리 지급이 되어서요, 이번 감염병 사태를 더욱더 신속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